오늘 배워볼 표현은 출근하자마자 휴가 내고 퇴근한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러를 붙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생긴다고 했지요? 네,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그 동작의 상태가 완료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러를 동태조사 러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칸이라는 동사 뒤에 러를 붙이게 된다면, 그래서 칸러 띠에닝 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된다고 했지요? 네, 이건 절대로 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보면 안 되고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 보는 동작의 완료 형태로 봐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 끝난 건 아니고 사실 약간 영화를 보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뒤에 뭔가 더 말이 나와야 되는 그냥 그러한 하나의 구슬, 영화를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구슬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또 흐 뒤에 마시다라는 흐 동사 뒤에 러가 붙어서 흐러 카페라고 할 때 역시도 이것 또한 과거 시제가 아니고 마시는 동작의 완료. 마시는 동작의 완료. 그래서 커피를 마셔. 뒤에 뭔가 또 말이 나와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하나의 구슬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려는 새로운 구슬은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하는 동작의 완료 혹은 잠을 자는 동작의 완료 형태의 구슬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동태조사 러가 필요하겠죠. 동사 뒤에 붙는 이 러가 들어가서 하나의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의 완료의 구슬, 잠을 다 잤어야 하는 그러한 동작의 완료의 구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어나다 어떻게 됐어요? 기상, 起床 그리고 잠을 자다, 睡觉 였지요. 그렇다면 아침에 기상하는, 일어나는 동작의 완료의 구슬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起床이라는 단어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동태조사 러가 필요합니다. 자, 이 동태조사 이 러를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의 완료 형태의 구슬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러 어디에 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起床了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잠을 자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구슬 역시도 동태조사 러를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이 睡觉라는 단어 뒤에 그냥 이렇게 러 붙여주면 될까요? 오늘 수업은 살짝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을 제대로 소화를 해야 이제 향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문장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더 이상 우리는 초급 과정이 아니에요. 초급 과정을 이미 지난 지 오래되었고 중급 과정 중에서도 살짝 중후반부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에서 후반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워야 할 이 부분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뒤로 늦추고 하면서 다른
것들로 좀 강의를 많이 채우고 좀 최대한 늦춰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했던 단어들이 너무 익숙했던 단어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고 낯선 단어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던 단어에 대한 배신감이 쉽게 사용했던 단어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동사들 중에 너무 쉽게 사용했던 동사들 그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쪼개지는 동사들을 중국어에서는 이합동사라고 합니다. 이합 뭐냐면 흩어졌다가 쪼개졌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단어가 같이 있다가 쪼개졌다가 또 붙었다가 하는 동사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봤던 起床 그리고 睡觉 이 두 단어가 아주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을 했던 이 두 단어가 대표적인 이합동사입니다. 起床이라는 이 단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起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죠? 일어나다.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床 뭐라고 했지요? 침대라고 했어요. 침대. 침대에서 일어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하나의 단어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이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지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다 라는 이 단어 起床을 알려드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침에 저는 땅바닥에서 자는데요 할 때도 起床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침대에서 일어나다, 일어나다 기상하다예요. 그 이유가 바로 쪼개지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러한 구조, 동사와 명사,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합동사라고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睡觉 역시도 이 睡라는 단어가 이 글자가 자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觉 이 觉가 잠이에요. 잠. 그래서 잠을 자다.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술, 동사 뒤에 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할 텐데 이 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어떠한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起了床이 되어져야 합니다. 동사 바로 뒤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붙는 이 러는 床 침대 뒤에 붙을 수가 없고 바로 이 起 일어나다 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러가 붙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을 하려면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자다라는 동사 뒤에 러를 붙여서 睡了觉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 睡가 자다이고 觉가 잠이었기 때문에 자다라는 동사 뒤에 러를 이렇게 붙여서 잠을 자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지요. 출근하다, 퇴근하다 역시도 이합
이합동사입니다. 자, 우리 출근하다 어떻게 되지요? 上班, 上班. 네, 퇴근하다 下班, 下班 이렇게 됐었죠. 예, 제가 이 上班, 下班 단어를 설명을 드릴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이라는 글자가 작업반, 네, 작업반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또한 이 이합동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밑작업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반, 네, 작업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上班, 네, 작업반에 올라가다, 작업반에 들어가다, 출근하다. 네,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가 되어지는 거지요. 작업반에 올라가다, 네,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네, 쪼개지는 동사, 이합동사인 거지요. 시합반 역시도, 네, 작업반에서 내려오다, 시합반, 시합반 이렇게 퇴근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업하다와 수업을 마치다 라는 단어도 어떻게 됐었죠? 수업하다 上课, 上课, 그렇죠? 수업이 끝나다, 수업을 마치다 下课, 下课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역시나 이 뭐지요? 수업, 과목이에요. 수업에 올라가다, 수업에 들어가다, 수업하다, 上课, 上课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요. 수업에서 내려오다, 수업에서 나오다 라는 의미로 下课, 下课 역시나 쪼개지는 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쪼개진다라는 의미는 이 上과 课가 요렇게 멀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살펴볼게요. 집에 가다 어떻게 됐었죠? 집에 가다 回家, 回家. 사실 이 단어는 눈에 들어와요. 回라는 말은 네,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지아는 집이죠. 네, 역시나 너무나도 눈에 띄는 쪼개지는 동사, 이합동사로 이루어진 귀가하다 라는 단어이고요. 또 휴가 내다, 휴가 내다 어떻게 됐었죠? 휴가 내다 请假, 请假. 네, 이 请假라는 단어 역시도 요청하다라는 의미의 칭, 네, 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의 칭과 네, 휴가라는 의미의 치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휴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내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또 수영하다라는 단어 어떻게 됐었죠? 수영하다, 游泳, 游泳. 네, 이 游泳. 游泳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이 여우라는 단어가 헤엄치다의 의미가 되어지고요. 영이라는 게 영법, 네, 수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헤엄치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합동사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이건 역시도 대표적인 이합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滑冰, 滑冰 그리고 滑水, 滑水 단어를 설명할 때도 그리고 그냥 봐서도 사실 알 수는 있어요. 자, 화라는 것은 네, 미끄러지다라는 동사가 되어지겠죠. 미끄러지다라는 동사 뒤에 얼음, 빙자가 붙어서 네, 얼음에서 미끄러져요. 네,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했었죠. 네,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에서 미끄러지다. 네,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합동사
화빙이고요. 네, 스키를 타다 역시도 네, 눈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滑水, 滑水, 눈에서 미끄러지는 스키를 타다 역시도 이합 동사였습니다. 공놀이를 하다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던 두 개의 단어 역시도 네, 대표적인 이합 동사입니다. 손으로 하는 공놀이를 하다 어떻게 됐었죠? 공을 손으로 치다 때리다라고 해서 따치오, 따치오 네, 이렇게 됐었고요. 발로 하는 공놀이를 하다 혹은 축구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티치오, 티치오. 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전형적인 이합동사 구조인 거죠. 네, 치오, 치오, 공을 네, 손으로 때리면 손으로 치다. 네, 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공놀이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었고요. 발로 차요. 네, T를 사용을 해서 네,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이러한 구조들이 바로 이합동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他上了班就请个假下班了他上了班就请个假下班了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上了班上了班 네, 이거 의미 들어오시죠? 上班 네, 上班 출근하다였는데 네,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붙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주는 이 러를 사용을 해서 출근하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출근을 완료한 거예요. 출근을 완료하고 바로 곧바로 출근을 완료하고 바로 请个假네, 请假 네, 휴가를 신청하다 이렇게 쪼개지는 단어입니다. 휴가 한 개를 一个请一个假네, 한 개의 휴가를 요청하다, 신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한 개의 휴가를 신청하다 요거는 아니고요. 휴가를 좀 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휴가를 내고 어떻게 했대요? 下班네, 뒤에 또 러가 붙어 있어요. 下班了 네, 퇴근을 하는 상태 변화가 또 발생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출근을 완료하자마자 휴가를 내고 퇴근을 하는 상태 변화까지 있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네, 휴가 내고 퇴근했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他上了班就请个假下班了他上了班就请个假下班了他上了班就请个假下班了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他下了班就去踢球了他下了班就去踢球了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으면서 뭔가 문장이 들어오시죠? 네, 그는 어떻게 했대요? 그는 下了班 네, 下了班 퇴근하는 동작을 완료하다. 네, 퇴근을 완료하고 바로 곧 바로 네, 뭐 했대요? 去踢球了그렇죠. 축구를 하러 공을 발로 차는 거 축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踢球 네, 축구를 하러 간 거죠. 축구를 하러 가는 변화까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네, 퇴근하자마자 축구하러 간 거죠. 他下了班就去踢球了他下了班就去踢球了他下了班就去踢球了
오늘 배워볼 표현은 몇 시간 정도 수영을 할 계획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친숙하게, 익숙하게 사용하던 어떠한 동사들이 때에 따라서는 쪼개져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러한 동사들이 바로 이합 동사였지요.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문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한 덩어리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동사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을 자다라는 동사 睡觉, 睡觉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睡, 睡라는 이 글자가 자다라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요. 觉, 觉가 바로 잠이었죠. 잠이라는 의미의 목적어였습니다.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동사였던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잠을 자다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지요. 만약에 이 睡觉를 가지고 잠을 잤다라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려는 이 구술을 만든다면, 잠을 자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려는 구술을 만들려면 동태조사 러를 사용을 해줘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 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렇죠. 睡와 觉 사이에, 睡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睡 뒤에 들어가서 睡了觉, 睡了觉.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구조의 구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잤어 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잤어 라는 표현. 우리가 이합동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합동사의 구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睡觉了一个小时. 睡觉了一个小时라고 표현을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睡觉가 잠을 자다란 하나의 동사로 여태까지 알았으니까 동사 뒤에 러를 붙이고 1시간 동안 一个小时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 문장,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睡了一个小时, 睡了一个小时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睡라는 것이 자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睡了, 睡了 그리고 1시간 동안 一个小时, 一个小时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지요. 1시간 동안 잤어요. 1시간 동안 잤어요. 睡了一个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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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요. 睡觉, 觉가 사라졌잖아요. 만약에 이 觉를 사용을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1시간 동안 잠을 잤어 라는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 가장 정석적인 복잡해 보이지만 정석적인 방법이 때로는 더 쉽게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했지요. 睡觉, 睡了一个小时. 睡觉, 睡了一个小时.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지요. 잠을 자다, 1시간 동안 잤다. 이러한 구조로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정석적인 방법, 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했었습니다. 睡觉, 睡了一个小时. 睡觉, 睡了一个小时. 睡觉, 睡了一个小时.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1시간 동안의 잠을 잤다. 네, 1시간 동안의 잠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었어요. 睡了一个小时的觉睡了一个小时的觉 네, 잤어. 睡了 해놓고 一个小时的觉 네, 1시간 동안의 잠, 1시간 동안의 잠을 잤어. 이러한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睡了一个小时的觉睡了一个小时的觉睡了一个小时的觉 그리고 마지막 방법.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방법. 睡了一个小时觉睡了一个小时觉 네, 1시간 동안 자다, 1시간 동안 잤다, 睡了一个小时 해놓고 뒤에 觉를 붙여주는 방법이지요. 네, 睡觉 여태까지 같이 다녔는데 네, 한 덩어리로 알고 있었던 이 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져서 네, 이렇게 멀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문장을 눈으로 봤을 때는, 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한데 사실 이걸 들었을 때睡了一个小时觉 잠을 잤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한 문장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걸 막상 또 말로 뱉는다는 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요. 네, 쉬운 문장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드라마 보시는 분들 제법 계시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이러한 구조의 문장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내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睡了一个小时觉睡了一个小时觉睡了一个小时觉 무엇을 할 계획이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을 할 계획이다. 打算 그리고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도 뭐뭐일 거야. 可能 네, 이 可能이라는 단어 가능이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일부러 아마도, 可能, 아마도 이렇게 떠올리는 거 오히려 뭔가 암기할 거리들을 더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무엇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차라리 암기할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후에, 그러한 다음에 라는 말, 然后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你明天上几个小时课你明天上几个小时课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일단 이거 아니까 떼어놓고요. 明天 내일이지요. 내일 上 윗상자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뒤를 볼게요. 几个小时 네, 몇 개의 시간, 몇 시간이겠죠. 몇 시간 동안 뒤에 또 크가 있네요. 上课
샹크 수업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쪼개져서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어떠한 말이 되어질까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너는 내일 수업을 몇 시간 동안 하니? 몇 시간 동안 수업하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지겠죠. 네, 낯설고 어려운 문장인 거 맞습니다. 샹크가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있으니까 네, 이해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明天上几个小时课？你明天上几个小时课？你明天上几个小时课？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봐요. 我明天上3个小时课。我明天上3个小时课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뭔가 흐름이 잡히시지요. 我 일단 떼놓고 나는 이라는 말 떼놓고 明天 내일 나는 내일 上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힌트가 뒤에 또 있지요. 네, 3个小时 3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는 말이겠죠? 나 내일 3시간 동안 수업해 라는 문장이 되어집니다. 我明天上3个小时课。我明天上3个小时课。我明天上3个小时课。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你下了课打算做什么？你下了课打算做什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你 너는 떼어놓고 네, 下了课네, 수업을 마치는 동작이 완료 형태의 구술이 되어지겠죠. 수업을 마치고 정도의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打算 네, 무엇을 할 계획이다 있지요. 그리고 뒤에 做什么 네, 무엇을 하니? 라는 의미의 구술이죠. 뭐 하니? 네, 打算做什么?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렇죠. 수업 마치고 무엇을 할 계획이야? 라고 방과 후에 뭐 할 건지 물어보고 있네요. 你下了课打算做什么？你下了课打算做什么？你下了课打算做什么？ 이번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我打算游几个小时泳。我打算游几个小时泳. 네, 이번 문장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我 떼놓고요. 그리고 打算 무엇을 할 계획이다 이지요. 무엇을 할 계획이래요? 네, 游几个小时泳. 游几个小时泳. 요 덩어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游. 네, 여우만 있으니까 또, 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글자를 보면 알 수는 있지요. 뒤에 几个小时 그리고 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游泳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글로 보면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수영을 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이에 几个小时 여태까지 네, 몇 시간 동안이라고 물어보는 의문사로, 의문문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의문문 아니에요. 뒤에 보면 마침표가 있잖아요.
네, 의문사들이 이제부터는 의문사로 사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의문사가 의문사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몇 시간 동안 할 거야. 네, 이러한 말로 약간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그러한 문장들도 이제 앞으로 종종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떠한 의미겠어요? 나는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할 계획이야. 약간의 어림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할 계획이야. 我打算游几个小时泳。我打算游几个小时泳。我打算游几个小时泳。然后呢？ 然后呢? 라고 또 물어보고 있네요. 然后, 그러한 후에겠지요.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한 후에는 이라고 네, 너 이렇게 붙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는, 그러한 다음에는 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还可能打几个小时球。然后还可能打几个小时球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然后 네, 그러한 후에 수영을 몇 시간 하고 난 그러한 후에 네, 하이라는 단어 아직도 여전히 또 뭐 이러한 의미였지요. 그런데 문장에서 굳이 막 애써서 해석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뒤에 보면 可能 네, 무엇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계속 무슨 의미였지? 아마도 이거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뒤에 보면 네, 때리다 치다. 그리고 几个小时또 나왔지요. 네, 몇 시간 동안 네, 몇 시간 동안 공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수영을 몇 시간 한 후에, 그러한 후에 또 공놀이를, 네, 공을 네, 손으로 하는 공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然后还可能打几个小时球。然后还可能打几个小时球。然后还可能打几个小时球。